안녕하세요. 소우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암컷 곰에게 납치돼 3년 동안 그 곰과 동거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시대 어떤 강원도 남자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는 덕분에 큰 부자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조선 제11대 임금 중종 시절에 강원도 인제현이라는 곳에 김씨성을 가진 백성이 살고 있었다. 하루는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곰을 만났는데 시커먼 놈이 그를 밟아 눌러서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했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위를 올려다보니 곰의 국부가 보였다. 김씨는 혹시 살아날 길이 있지 않을까 하여 손톱으로 살살 긁어주었다. 곰은 한참 동안 무척 좋아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벌떡 들어 누워서는 몸부림치며 김씨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곰과 함께 남녀의 즐거움을 나누고 말았다. 곰은 그를 커다란 동굴 속으로 데려가더니 큰 돌로 보루를 쌓아 우리처럼 만들더니 그를 가두었다. 그리고 매번 밖에 나갈 때마다 집채만한 큰 바위를 들어 굴 입구를 막아 놓았다. 곰은 그를 매우 사랑해서 작은 풀을 뜯어와 깔개를 만들고 산중에 온갖 과일을 따다 주었는데 진귀한 것들이 많았고 먹을만 했다. 며칠 지나 낯이 익자 곰 또한 신령한 동물인지라 사람의 말을 알아들어서 김씨가 말했다. 내가 집에서 살 때는 쌀밥과 기장밥, 생선과 고기를 먹었고 명주와 마와 면으로 만든 옷을 입었다. 사시사철 옷이 달랐고 밤에 잠잘 때는 요와 이불이 있었다. 살아있는 날것을 먹지 않으므로 삶고 익히는 솥이 있었고 소금과 간장으로 맛을 냈으며 칼로 잘라 먹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물건이 없으면 나는 병들어 죽고 말 것이다. 바라건대 제발 나를 이곳에서 내보내 살아 돌아가게 해다오. 이대로 바위굴 속에서 말라 죽지 않게 해다오. 이후로 곰은 마을에 사람 사는 집에 들어가 메조와 백미 그리고 술독과 장독 등을 훔쳐왔다. 사람처럼 서서 머리에 이고 오기도 하고 소나 말처럼 지고 오기도 했다. 명주옷 비단이불, 채색이불 가마솥 등 온갖 물품들을 가져오지 않는 것이 없었다. 인간 세상에 크고 작은 도구들을 모두 쓸 수 있게 되어 마치 부잣집처럼 풍족했다. 날마다 야생에서 사슴, 멧돼지 노루 등과 민가에서 닭, 개소 등의 고기를 가져다 주었는데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다. 다만 칼과 같은 예리한 물건은 주지 않았다. 때로는 산삼도 캐왔고 어디서 났는지 금은보화도 잔뜩 가져왔다. 김씨는 굴 속에서 곰을 아내 삼아 살면서 굶주림과 추위를 면했을 뿐 아니라 재화도 넉넉하게 장만할 수 있었다. 가볍고 따뜻한 옷을 입고 침상에서 이불을 덮고 잤으며 기름진 음식을 배불리 먹었다. 맛 좋은 탁주에 취하며 진귀한 음식을 가득 버려놓고 불에 익혀서 먹었다. 오직 문을 여닫는 것은 곰만이 할 수 있어 집으로 돌아갈 희망이 끊어졌는데 3년을 살면서 곰이 자신을 믿어 의심하지 않음을 알고 다정한 말로 구슬렸다. 나와 내가 비록 다른 부류이나 이미 부부가 되어 애정이 무르익어 서로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저 바위문을 날로 더욱 견고하게 닫아 출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 내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하다. 내가 나다닐 때 문을 막아놓지 않는다 해서 내가 어디로 가겠느냐? 이로부터 곰은 나가면서도 문을 막아놓지 않았고 오래 있다가 돌아와도 김씨가 굴을 떠나지 않으니 차츰 그를 믿었다. 김씨는 기회를 타 달아나고자 했지만 곰이 뒤쫓아와서 잡을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곰이 멀리 나가 돌아오지 않을 때 도망하려고 곰에게 거짓으로 자기 살았던 곳을 말했다. 내 집은
춘천 청평산 아무 마을에 있고 부모 형제들이 모두 살아 있었는데 소식이 끊어진 지 이제 3년이 되었다. 편지 한 통 전하여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아보고 싶은데 내가 이 편지를 전해줄 수 있겠느냐? 곰이 머리를 끄덕였다. 이에 봉한 편지 한 통을 주워 보내고 곰이 멀리 갔으리라 짐작되자 몰래 달아나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 사람들은 처음에 김씨를 잃었을 때 산에서 나무하다가 호랑이밥이 되었다고 여겼다. 처자식들은 이미 상복을 입고 3년상을 마친 상태였다. 그가 나타나자 모두 놀라 달아나며 귀신으로 여겼다. 김씨가 자초지종을 모두 이야기한 뒤에야 서로 붙잡고 통곡했다. 다른 한편 곰이 돌아와 구란을 보니 김씨가 없었다. 곰은 온 산을 두루 돌아다니며 미친 듯 울부짖더니 산 가까이 있는 마을을 죄다 부숴버렸다. 한편 고향집에 있던 김씨는 아무래도 마음에 안 좋아 곰과 같이 살던 굴로 다시 찾아갔다. 가서 보니 곰은 미친 듯이 김씨를 찾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다가 폭포에서 뛰어내렸는데 냇가의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서는 머리가 깨져 죽었다. 멀찍이 숨어서 그 모습을 살펴본 김씨는 곰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 이르러서는 저절로 마음이 처연해졌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서로 살아가는 길이 다른 것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인데 곰은 그것을 왜 모를까? 김씨는 달구지를 하나 준비해 가서는 냇가에서 곰을 꺼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다. 그런 다음 아무도 모르게 굴 속에 쌓아놓았던 보물과 산삼 등을 꺼내서 고향으로 가져갔다. 금은 보화와 산삼 등을 팔아서 논밭을 사니 마침내 백리 인근에서 제일 부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김씨 처가의 사위 중에 원주의 향리인 박윤이라는 호라비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는 무척 부러워했다. 그래서 틈이 날 때마다 산을 다니며 암컷곰을 만날 기회를 얻고자 했다. 어느 날 걸자가 산에 갔을 적에 암컷곰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범하려 했더니 곰이 놀라 일어나서는 혀로 박씨를 핥았는데 박씨의 뼈가 드러나 죽었다고 한다. 다른 이야기도 있다. 곰이 박씨를 굴 속에 가두어 놓고 살을 비벼대다가 뼈가 드러나자 약을 발라 쇠살이 돋아났는데 그곳을 다시 핥으니 다시 뼈가 드러나더니 이번에는 낫지 못하고 죽었다고도 한다. 곰과 사람과의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일대에 전해 내려오는 곰나루 전설이다. 특히 인간과 동물의 결연담 성격인 인수교원으로 자식을 낳는 모티프는 단군 신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전해진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올리겠습니다. 강원도 인제의 고구려 때 지명은 저족현이었다고 합니다. 돼지 발이란 뜻이었습니다. 인제라는 명칭은 고려시대부터 등장했습니다. 왜 기린린 발굽체로 명명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인제 지역의 지형이 기린의 발굽 모양이라서 라는 설도 있고 지역에 사슴이 많이 서식하여 사슴이 기린이 된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매조는 찰기가 없는 조입니다. 알이 굵고 빛이 누르며 끈기가 적습니다. 인수교호는 사람과 동물이 육체적으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곰나루, 즉 웅진에 관한 전설은 곰나루 지명을 구체적인 증거물로 제시하고 있는 지명 전설이자 인간과 곰이 결연하는 인수교혼담입니다. 공주는 삼국시대에는 웅진으로 불렸으며 고려 태조 23년 처음으로 공주라는 명칭이 사용됩니다. 공주를 싸고 도는 금강기슭에 곰나루라고 하는 나루터가 나옵니다. 이를 고마나루터 혹은 웅진이라고도 합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선중기의 문장가, 유몽인의 어우야담이 모본입니다. 이 책을 신익철, 이형대, 조용희, 노영미 교수가 현대한 국어로 옮기고 어우야담이라고 같은 제목을 달았습니다. 한국민속문학사전,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국립중앙도서관 그리고 서울대 규장각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지명의 유래, 곰이 사랑하는 이를 부르며 죽은 곰나루를 빌렸습니다. 크라우드픽, 핀터레스트, 123RF, 픽사베이, PNZ리, PNG윙, PX이어,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 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